여러분 안녕하세요. 8년간 1300개 기관의 창업 경영 지원을 책임진 장교왕의 모든 것, 국회의원의 천천박사입니다. 얼마 전 제3차 장교왕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오전에 어르신을 모셔오고 하루 종일 즐겁게 놀다가 집에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죠. 앞으로는 이 주간보호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집에서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도 편히 모실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전한다고 5개년 계획에 밝히다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대해 문의하시는 예비 대표님들이 폭증해서 상담이 2주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단계에 대해서 한 번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첫 번째 단계, 할까 말까 단계입니다. 대부분 창업이 그렇듯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에도 제대로 운영하려면 2억 이상의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물론 규모에 따라서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2억 이상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창업을 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할까 말까 하는 이 단계에서 2년, 3년을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 2년 전에 상담하셨던 대표님들이 이제야 창업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빠르신 분들은 바로 1개월도 안 돼서 바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보통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고민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창업과는 다르게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일반적인 창업과는 달리 노인을 생각하는 마음, 바로 복지 마인드가 없으면 정도를 걷기 어려운 복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또 찍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링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하실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아직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지자체 방문입니다. 대표님이 창업하고 싶다고 바로 건물부터 알아본다? 절대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임대가 가능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가 건물에서 오픈하셔야 되는 노인 요양원보다 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있습니다. 또 2020년도부터는 장기요양 지정제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신고만 하면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할 수 있었던 거와는 다르게 지자체에서 심사를 보고 오픈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 지정심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의 지자체에 방문을 하셔서 노인복지과를 먼저 찾아가세요. 약속을 잡고 가셔서 주간보호센터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동향이 어떤지 지정심사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무관님의 반응을 꼭 살피고 오세요. 이 이야기를 해보면 주무관님이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꼭 하시려고 하세요. 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지금 센터가 난립하고 있어요.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반응을 살피고 오셔야 되고요. 어차피 추후에 설립 서류 제출하실 때에도 또 찾아가야 되니까 미리 얼굴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 구청이면 구청, 군이면 군청, 시면 시청,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복지과 갔다 오세요. 각각 지자체마다 무슨 복지과인지는 이름이 다 다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손품 팔기, 입지 선정에서 손품 팔기 단계입니다. 손품 팔기 단계는 건물을 알아보시는 단계인데요. 창업하시려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규모에 따라서 원하시는 건물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일단은 잘 알고 하셔야 되는 것이 노인 주간보호센터 공간에 대한 기준은 분양 평수가 아닙니다. 전용 평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자, 시설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규모 기관으로 하시려고 하더라도 전용 80평 이상은 웬만하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가능하고 건물이 좀 있다. 그러면 건물이 있다는 것은 찾아보니까 큰 건물들이 좀 보이더라. 그러면 웬만하면 100평 이상 건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손품 팔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알아보는 건데요. 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90제곱미터 안에 이 생활실 일단 보지 마시고, 예, 이런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생활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5명까지는 이 90제곱미터 안에 넣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떤 추세냐면 생활실 한 20제곱미터 정도는 이 90제곱미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5명이 인정이 돼요. 이용 정원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용 80평 이상, 100평 이상 건물로 알아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손품 팔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링크 드릴 테니까 손품 팔기 확인하시고요. 발품 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고 오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단계예요. 실제로 포기하지는 않지만 포기하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생각보다 알맞은 입지가 많지 않아요. 마음은 되게 급해지거든요. 주간보호센터 빨리 오픈하고 싶은데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당장 건물을 찾아보면 80평, 100평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알맞은 입지가 많지 않고 막상 또 가보면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해야 돼서 내진 설계가 기본으로 또 되어 있어야 되고 불법 건축물도 또 없어야 되고 3층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도 2개 이상 있어야지 200제곱미터 이상이 평수가 가능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소방시설도 없으면 또 그거 설치하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기본이 돼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에 뭐 많은 곳들을 고려를 하다 보면 임대료에 맞는 건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이 걸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특히 한 번 건물을 정하면 이사하기가 좀 어렵죠. 그 위치에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마음은 급한 건 알아요. 그래서 이 발품 팔기에는 좋은 물건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예, 급하시더라도.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는 이런 예비 창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품 팔기 체크리스트를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공한 자료는 일단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걸 가져다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가져다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제발 국회에서 제공했다 이런 것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물도 구했다, 건물 다 구했다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또 할 겸 미리 건축사 선정을 하셔야 돼요. 노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노인 장애인 산모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노유자 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게다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소방, 전기안전 등을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인테리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건축사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선정하셔야 합니다. 건축사를 선정하실 때에는 뭐 이렇게 막 대단하고 인기 있는 건축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지역에서 선정하시는 것이 그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선정하려고 하시는 것이 지자체와의 협의에 더 수월합니다. 예, 이 단계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테리어 업자가 끼고 있는 건축사, 컨설팅 업자가 끼고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또는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이야기 때문에 또는 따로 건축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테리어 업자가 끼고 있는 건축사를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 시공하는 인테리어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수월하고 본인 입맛대로 공사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시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수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동선으로 설계가 되는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동선은 적절한지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최적화 설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이용하고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님 입맛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는 따로 선정하시라는 겁니다. 대표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게요. 또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무료로 설계는 진행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 비용이 들어갑니다. 컨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이
건축사를 자기가 건축사 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 어차피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지역에서 적절한 건축사 선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건축사는 좋은 분 그냥 직접 섭외하셔라. 예, 그리고 노인 주간보호센터 설계 경험이 있으면 좋겠죠. 다만 조심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건축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건축사는 건축 설계 전문가지 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노인 보호센터를 구획을 어떻게 잘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표님이 생각하거나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면 도움을 받아서 그 부분은 짜셔야 그리고 그 부분을 건축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인테리어 시공사 선정입니다. 사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에 설계가 제대로 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 비교 견적을 하면 인테리어 시공사 입장에서도 견적 내기가 용이하죠. 그리고 대표님께서 평당 얼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각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비와 노무비를 알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설계가 되지 않은 단순 평면 설계의 경우에 인테리어 견적을 초반에는 적게 불렀다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추가할 때마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시공사도 많으니까 처음에 싸다고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견적 받으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면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 군데를 받으세요. 인테리어 시공사 선정 시에 주간보호센터 설립 경험이 많은 시공사를 선택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견적이 너무 차이가 나면 경험이 없더라도 적절한 조언자가 있다면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 믿을 만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있다면 적절한 가격에 맡겨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겠죠. 또 평당 얼마가 정도가 적당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요즘 평당 100만 원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소장님 없이 직접 그냥 뭐 대표님이 막 몸으로 뛰면서 하신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어떤 책임자를 두고서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견적은 경력직 소장님 기준으로 최소 1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고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인테리어를 비싸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주간보호센터 핵심은 인테리어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단계 7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지정 신청 서류 작성 그리고 지정 심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인테리어를 다 하고 있으면 인테리어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인테리어 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는 지정 심사에 대한 지정 신청 서류에 대해서 고심 있게 고심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정 심사에 대한 지정 신청 서류는 저희 국회의원 주간보호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보통 15일, 20일 정도 대표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면은 한 10일 되기 전부터 아니면 인테리어 시공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데요. 인테리어가 크게 늦어지지 않는다면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설계 이후의 얘기예요. 설립 서류는 전문가 기준으로도 2주 이상은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대표님께 제가 무료로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다 교육을 다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도. 그래서 보시면 직접 작성하신다고 하면 한 달 이상은 공부를 해가면서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이 지정심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직접 심사관과 대면해서 압박 면접 형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서류를 한자 한자 모두 외운다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 번 떨어지면 한 달 넘어갑니다. 한 달이 늦어져요. 오픈이. 아시겠죠?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지자체 일정 확인인데요. 지자체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무서우셔서.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서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테리어 준공 상황과 맞춰서 일정을 수립을 하시고 늦지 않게 제출하셔야지 한 달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료 한 달치 아끼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몇백만 원 1000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링크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8번째 단계 실사 단계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에 여러 가지 실사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협회 실사, 두 번째는 건축 실사, 세 번째는 복지, 노인 주간보호센터 시설 기준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픈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실사입니다. 장애인협회에서는 노유자 시설에 걸맞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어르신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내장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외부까지도 다 봅니다. 외장, 내장 다 보고요. 건축 쪽에서는 실시 설계대로 인테리어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복지과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오픈까지 무조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심지어 요즘에 어때요? 직원들도 세팅이 되어 있는지까지 봅니다. 그래서 간판까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각 실의 용도에 맞게끔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실에 맞는 프로그램 용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물품이 놓여 있는지까지 다 확인하므로 오픈 준비 시에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실시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또 간판 제작 시에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정식 명칭이 제가 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간판 예시를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간판을 제가 노인복지센터라고 할지 모르니 지자체 미리 확인하시고 간판 제작하셔야 합니다. 예, 간판비도 장난이 아니죠. 자, 어쨌든 복지시설 완비가 되어 있어야지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9번째 단계, 지정서 수령입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가면 지정서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실사 통과됐다면 장기왕 지정서, 서류 통과됐다면 장기왕 지정서가 나옵니다. 예, 수령은 지자체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 지정서를 보시면 유효기한이 적히게 되는데요. 유효기한은 지정받은 지 6년 정도이고요. 6년 이후에는 재지정 심사, 이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점수가 계속 팍팍 깎여서 FM으로 운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10번째 단계, 세무서 방문입니다. 지정서만을 가지고 사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 받으셔야 되는데요. 장기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 발부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지정서, 센터 직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 대부분은 당일 발급이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개인이므로 당일 수령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번호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 이 고유번호증 받았다. 그럼 다음 단계는 은행 방문이죠. 자, 하루 만에 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할 번에 달 수 있는데 어쨌든 고유번호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은행 방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중에 월급도 바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쓰는 거 통장에 넣어서 쓰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회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은 대표님이 사용하는 주은행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직원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나중에 일이 편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자, 그래서 센터 직인과 고유번호증, 장기요양 지정서, 신분증, 정관, 나중에 가면 그 서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이거를 통장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정관이라고 하는 건 운영규정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뭐 정관이라는 걸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운영규정을 들고 가셔도 됩니다. 뭐 운영규정 앞에다 이름을 정관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셔서 준비를 하고 가시면 두 번이나 안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서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씩밖에, 요즘에 그 통장을 빌려주는 사례 때문에 은행에서 21일에 한 개씩밖에 못 만들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급여 운영비 본인 분담금 통장 정도로 나눠서 회계상 한 3개 정도 이상은 무조건 만드셔라. 많으면 한 7개까지 만드는데요. 처음에 잘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관에다가 운영 규정에다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표시를 좀 해주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어쨌든 할까 말까 단계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계좌 개설이 회계의 시작이고 내 수익을 지켜주는, 내가 돈을 뺏기지 않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꼭 인터넷 뱅킹 신청하세요. 예, 개인용 인증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노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12번째 단계, 국민건강보험 공단 방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을 그리고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쪽 돈 받는 업무를 다 공단에서 받는데요.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은행 인증서로 안 되고 따로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래야지 기간 등록과 가입 시스템이 가능한데요. 지자체에서 승인이 나서도 꼭 가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요. 그래서 가셔서 못 하셨다가 나중에 미루다 보면 청구가 늦어지면 월급은 줘야 되는데 돈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받자마자, 은행에서 등록해가지고 통장 받자마자
가셔야 돼요. 통장을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통장을 만들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청구 통장을 등록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꼭 인증서 받으러 가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단에 방문하실 때는 요즘에 이제 그 종이를 한 장 줘요. 그러면 이제 혹시 모르니까 USB를 한번 하나 사가지고 들고 가시긴 하는데요. 요즘엔 다 그냥 종이로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공인인증서 다운 받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뭘 들고 가냐면 만드신 운영비 통장, 그다음에 센터 직인, 예, 그리고 신분증 지참하시고 고유번호증 들고 이제 방문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등록하시고 청구할 수 있게끔 등록하시고 통장, 그리고 USB 에다가 공인인증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꼭 가시고, 공단 가시면 나중에 계속 얼굴 볼 사이잖아요. 예, 등급 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담당자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우리 센터 많이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좀 하고 그렇게 오세요. 네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단계는 국가 시스템 가입입니다. 예,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링크만 넣어 드릴 텐데요. 사회복지정보 시스템, 사회서비스 포탈, 국민건강보험 EDI, 국세청 홈택스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사대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원천세 신고라든지 회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 그런 거 보시고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공단 시스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 공단 방문 시에 인증서 받아 오셨을 겁니다. 예, 건강보험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 희망이형 사회복지정보 시스템 뭐 아까 그런 시스템들 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단 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시스템 청구 시스템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시스템을 익혀두시고 자꾸 눌러보시고 하시기 위해서 공단 인증서를 받아 오셨다면 공단 시스템에 가입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단계. 이건 사실은 뭐 중간에 있는 일이긴 한데요. 원래 미리 합니다. 미리 하지만 14번째 단계로 넣어놨습니다. 어르신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니까요. 어르신 서비스, 어르신한테 급여 제공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좋은 직원을 뽑는 거죠. 예, 채용입니다. 지정심사 단계에서 이미 관리 책임자들은 이미 채용을 하셔서 모든 직원들을 물론 배치를 다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립 전에는 워크넷 등의 채용 공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정심사만을 위해서 지인들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고 실제 직원은 오픈 이후나 오픈 전 한 1, 2주에 오픈 대비를 위해서 채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좀 뒤로 넣었습니다. 예, 팁만 좀 넣어드리려면 여러분들 채용을 하실 때는 경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성을 좀 중시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 섬기는 자세로 모실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간과를 하면 나중에 정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르신들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기관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송영 가능한 직원 위주로 채용을 하셔야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계약사항이잖아요.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운전 가능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전 면허증이 있는 분으로 직원 채용을 하셔야지 추후에 주간보호 운영이 수월합니다. 경력이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어 네이버 카페 등 경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링크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경력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 15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왔죠? 예, 마케팅, 홍보, 영업입니다. 원래 미리부터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픈 이후에 정원을 채우는 일만 남았죠. 이 마케팅 홍보만 해도 굉장히 많은 팁들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거, 물론 뭐 대표님이나 직원들이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두 가지.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두 번째 오프라인에서는 정보지가 생각보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문구들을 바꿔 나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셔라. 이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케팅 방법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 아무래도 긴데 거기다 더 길어지게 될까봐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본질이 뭐냐? 직접 상담을 하는 대표님과 운영을 하는 직원분들이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분들이어야, 또 우리 기관 자체가 좋은 곳이어야, 우리 기관이 좋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기관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부디 제대로 정도 영업하셔서 복지 사업을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대표님들은 정말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1300개 기간의 창업 경영 동반자 국회어의 천천박사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하고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창업 절차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천천박사 무료 상담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맨 위에다가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무료 상담으로 신청을 하시고요. 국회와 함께 협해서 창업을 원하신다면 국회와 창업 패키지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링크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국회와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